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1,08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반면 수출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네. 어떤가요? 그 환율이라는 거는 먼저 따져보면 두 나라 사이의 그 화폐 교환 비율인데 그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널리 통용되는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축통화국인 달러화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환율이라고 많이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금 1,080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1달러를 우리나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을 얼마나 줘야 되냐 이런 건데 아까도 보도에도 나왔지만 한 1,085원 40전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 네. 이 정도의 하락 정도면은 한 2년 반 정도 전에 2015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120원대 정도였던 환율이 한 1,080원대로 지금 갑자기 한 8, 9일 만에 내려온 거라고 보면 되시겠죠. 네,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매일 접하고 되게 되는데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화폐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건데 지금 네. 내려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1,120원대면 1달러를 바꾸려면 1,120원을 줘야 됐다면 지금은 1,080원만 줘야 됐다는 그 의미가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의 값이 올라갔다는 의미고 네. 상대적으로 달러와는 더 싸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달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랑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고 뭐 산업적으로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일본 엔화 그 환율도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한 970원 정도. 그러니까 네. 지금 원래 보통 100엔당 한 1,000원 정도 우리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970원대 정도면 2015년 12월 이후에 거의 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네. 그 엔화랑도 그 준기축통화라고 하는 엔화랑도 비교해서도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네. 이렇게 원화가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 나라의 통화 같은 경우도 그 상품 시장의 한 상품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다, 저걸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원화가 지금 투자 자산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도 보도도 나왔지만 특히 오늘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한 10년 만에 800선이 지금 장수 넘어가지 네.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국내 주식을 외국 투자자들이든 뭐 국내 투자자들이든 간에 많이 지금 사고 싶어 한다는 그 의미인데 최근에 그 외환 시장을 보면 셀 주문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주문이요? 네. 말이냐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화를 팔고 원화를 사는 그 주문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네.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 원달러 환율은 다 내려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 기저에 왜 지금 이렇게 원화가 좋게 보이느냐를 따져보니까 이 지난달 한 말쯤에 그 3분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깜짝 1.4%. 성장률을 깜짝 성장률을 네. 기록했고 그 뒤에 뭐 서프라이즈 지표들 수출이라든가 뭐 경상수지라든가 계속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저 나라 경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구나.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나라 원화로 표시된 그 자산 자체가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그런 자산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네. 좀 조정이 필요할까 싶지 않은데요. 이 과거 같았으면 네. 환율 변동폭이 이제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이제 막 거의 한 40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과거 같아 당국이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당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인데 그쪽에서 환율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달러화를 살 사람들이 지금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를 사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용어긴 한데 달러화를 매수한다는 걸 시장에서 롱이라 그러고 달러화 매도는 숏이라 그러는데 롱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지금 세력 뭐 주체들이 지금 당국 말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당국이 나서서 달러화를 좀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긴 하지만 특히 이럴 때 단기간 급락할 경우에는 좀 당국이 밑에서 좀 버티고 네, 있다. 좀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가격을 막아주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
사실 과거에 계속 그래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해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환율 하락폭이 너무 이게 과도하기 때문에 좀 막아줘야 된다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환율은 기본적으로 보면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 외환시장 같은 것도 굉장히 성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단기 급변할 때는 당국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느 시장이든 간에 그 어떤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팔려고만 하면 네. 특히 지금 달러 하겠죠. 그럼 당연히 누군가가 받쳐서 이제 시장을 좀 조정해주면 훨씬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게든 뭐 기업이든 심지어 뭐 정부든 간에 각 경제 주체들이 이제 그 환율의 변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라든가 그 준비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그런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네, 그 네. 당국의 역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요즘은 별로 안 보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좀 시장도 네.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네, 것 같은데 네. 외환 당국이 크게 개입을 안 하고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어제도 뭐 고위 당국자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뭐 실명을 여기서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분이 나서서 이제 굉장히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어제 오전이었는데 그때 잠깐 1,090원대로 올랐다가 다시 안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약발이 전혀 안 먹힌 건데 이게 보통 그 당국들이 이제 개입성 발언을 하면서 네. 보통 이제 실탄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달러화를 매수하는 그런 그 물량을 많이 풀고 이렇게 하곤 하는데 어제는 그게 별로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 사람들은 이제 당국의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더 내려왔던 거거든요. 네네. 요즘은 뭐 당국에서도 뭐 이 정도 환율이면은 뭐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좀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수출에 민감하다 보니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영향은 있고요. 네. 특히 이럴 때 단기간에 급락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겁부터 먹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 이게 제가 정경련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산업계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네. 환율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 특히 N1 환율, 원엔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산업계 경쟁 관계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원화 강세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네. 어떤 분석을 보니까 그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한 10원 정도 떨어지면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 특히 완성차 5개사 그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4,200억 정도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자동차 업계가 사드 보복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네. 환율 하락 때문에 한 번 더 힘들어지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수출 시장에는 우려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내수에는 좀 호재다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국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수출보다는 뭐 내수,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지게 될 거고 주식시장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호재가 될 거고 가게의 구매력도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는 좀 좋을 거다라는 그런 뭐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 내수업종들, 특히 뭐 코스닥, 뭐 섬유 의류나 뭐 오락 문화, 뭐 음식료, 담배 같은 이런 업종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남 기자와 환율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